단 한 명의 선수가 구단은 물론 도시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꿔놓았다면 그보다 더 거대한 찬사가 또 있을까요?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훗날 다시 돌아봐도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상에 오른 팀은 아스날이었지만 그 과정은 예상 밖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리버풀의 흔들림은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고 맨유는 마이클 캐릭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팀처럼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잔류를 확정하며 팬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은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누굴 남기고 누구를 정리할 것인지 또 어떤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지 치열한 계산이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올해는 월드컵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카우트 조직 입장에서는 변수 하나가 더 추가된 셈입니다. 올 시즌 새롭게 합류했던 선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곧바로 매각이 진행될 수도 있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반면 데뷔 시즌부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키어 듀스버리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에버튼에서 그는 사실상 모에스 전술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듀스버리홀이 빠진다면 팀 공격 전개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에버튼은 지난 여름 옵션 포함 2,9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그를 데려왔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586억 원 규모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첼시 이적 이후 경기력이 급격하게 흔들린 선수에게 너무 큰 금액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많았죠. 반대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레스터에서 영입했던 선수를 꽤 괜찮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듀스버리홀은 이번 시즌 에버튼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좁은 시야와 수비 가담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모에스 전술의 핵심 루트인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죠.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 수비를 흔드는 장면도 많았고 과감한 전진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돋보였습니다. 그는 올 시즌 컵대회 포함 총 8골과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패스와 드리블, 수비지표 대부분이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육각형 미드필더로 진화한 셈이죠. 다만 에버튼이 최종적으로 13위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선수 개인 평가라고 해도 팀 성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은 맨시티의 마크 게이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은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센터백을 놓친 셈이라고 봅니다. 맨시티는 지난 겨울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며 게이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약 404억 원 수준이었죠. 국내의 기사들 가운데서는 이 계약을 가성비 영입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에게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만큼 맨시티가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게이는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합류 직후부터 팀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다음 시즌에도 센터백 한 자리는 사실상 그의 몫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반다이크와 비교했을 때 패싱 능력은 전혀 밀리지 않았고 볼을 직접 운반하는 캐리 능력에서는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공중볼 경합에서는 반다이크 쪽이 우위였지만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리딩 능력 역시 게이의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후선호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게이의 존재감이 컸다는 분석이 많았죠. 리더십까지 갖춘 수비수라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맨시티가 결국 우승을 놓쳤다는 점, 그리고 높은 주급 부담까지 감안하면 압도적인 가성비 영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순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움을 안겨준 선수 가운데 한 명,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팀 경기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물론 저렴한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웨스트햄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한화로 약 809억 원 규모였고 이는 클럽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였습니다. 데클란 라이스와 파케타, 다음 수준의 투자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는 확실하게 돈값을 해냈습니다. 다만 강등권 경쟁을 했던 팀 소속 선수라는 점 때문에 다소 저평가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공격과 수비 모든 구역에서 팀 전체 흐름을 바꾸는 선수였어요. 이번 시즌 그의 히트맵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바로 안쪽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기장 전체가 활동 범위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수비 전환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동료들과 연결되는 연계 플레이 역시 뛰어났습니다. 거기에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패스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웨스트햄 경기력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강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여러 빅클럽들이 마페 영입을 노린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특히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팀은 맨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페의 엄청난 활동량과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브루노는 공격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공격에만 전념하는 브루노는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위 하양 이야기입니다. 현지에서는 그의 드리블 스타일을 가레스 베일과 비교할 정도입니다. 본머스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확보한 셈이죠. 2006년생인 하양은 지난 1월 브라질 리그를 떠나 본머스로 합류했습니다. 옵션 포함 3,500만 유로, 한화 약 613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투자하기에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죠. 사실 저도 겨울 이적 시장 콘텐츠에서 하양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이고 겨울 합류인 만큼 적응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양은 본머스 유니폼을 입은 뒤 올 시즌 15경기에서 5골과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리그 최고 수준의 스탯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제가 그를 순위권에 넣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본머스가 향후 엄청난 수익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단순히 현재의 실력만 평가하는 순위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하양은 이미 여러 초대형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유는 물론이고 레알 마드리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본머스와 하양의 계약 기간은 2031년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바이아웃 조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거의 1억 유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머스가 정말 엄청난 제한이 아니라면 쉽게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6위 세누라멘스입니다. 솔직히 타팀 팬 입장에서 보면 라멘스는 엄청 화려한 스타일의 골키퍼는 아닙니다. 베야와 비교하면 스타성도 부족한 편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라멘스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특유의 차분함과 안정감이 골키퍼 포지션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라멘스를 영입하기 위해 로열 앤트워프에 2,170만 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한화 약 439억 원 규모였죠. 그런데 이번 시즌 활약과 2002년생이라는 나이를 함께 고려하면 충분히 가성비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특히 라멘스는 공중볼 대응 능력과 볼키핑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골키퍼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단단하다는 뜻이죠. 이런 능력들이 맨유 수비 라인 전체에 안정감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전혀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젊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벨기에 대표팀에서 크루트와 함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어린 나이, 비교적 낮은 이적료, 그리고 맨유 수비진에 가져다준 안정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라멘스를 최고의 영입생 6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마이클 카요데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과의 파이널 라운드 경기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였습니다. 응구모아의 드리블이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수비력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카요데는 지난 여름 피오렌티나를 떠나 브랜드포드에 합류했습니다. 이적료는 1,750만 유로였고 하나로 약 3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거의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카요데의 대표적인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롱스로인 능력입니다. 최근 세트피스와 스로인 전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괜히 인간 투석기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물론 본업인 수비 역시 매우 뛰어났습니다. 리그 37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카요데는 태클 성공 67회, 가로채기 38회, 리커버리 163회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리그 최상위권 수치였습니다. 거기에 드리블 성공 횟수도 총 55회였는데 그보다 더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선수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풀백으로서는 정말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최근에는 파리 생제르맹까지 그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진행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제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도로 잠재력과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라는 뜻이죠. 이제 4위 칼버트 루윈입니다. 솔직히 한동안은 선수 커리어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즈 유니폼을 입은 뒤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리즈는 그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죠. 물론 주급이 10만 파운드에 달한다는 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구단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르윈은 모든 우려를 지원했습니다. 컵대회 포함 39경기에 출전하며 15골과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고요. 여기에 리그에서는 무려 6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 나온 기록이기도 했죠. 다음 시즌에도 그는 계속 리즈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아엘 파리케 감독 역시 르윈 없이 팀을 운영하는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위는 주앙 페드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첼시에서 가장 꾸준하게 칭찬받을 만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빅클럽들이 그를 노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지난 여름 첼시는 기본 5천만 파운드의 옵션까지 추가하는 조건으로 페드로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무려 7년입니다. 첼시가 리셀 가치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약이었죠. 그리고 페드로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컵대회 포함 53경기에 출전해 23골과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공격 전개가 자주 흔들렸던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뛰어난 성과였죠. 특히 페드로의 강점은 연계 플레이입니다. 동료를 살려주는 움직임과 패스 선택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다만 리암 델랍의 부진이 이어되면서 그의 이런 장점이 다소 가려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직접 득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많았으니까요.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페드로가 제외되면서 논란도 커졌습니다. 몇 경기 뛰지 못한 네이마르를 굳이 선발해야 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는 그라니트 자카입니다. 선덜랜드 돌풍의 중심에는 자카가 있었습니다. 그냥 공수 모든 장면에 관여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구단 역사 전체를 놓고 봐도 최고 수준 영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죠. 올여름 선덜랜드는 레버쿠젠에서 자카를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옵션 포함 최대 1,700만 파운드, 하나 약 343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완벽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카는 단순히 기록만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즌 스탯만으로는 그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은 선덜랜드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는 자카가 단순히 라커룸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구단 문화 자체, 더 나아가 도시 분위기까지 새롭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최고의 찬사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라이키 쉐르키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입이었습니다. 앞으로 팀을 떠나든 남든 맨시티는 쉐르키에게 투자한 금액의 최소 5배 이상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 쉐르키 영입을 위해 옵션 포함 4,200만 유로, 한화 약 73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적당한 수준의 이적료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쉐르키는 올 시즌 컵대회 포함 56경기에 출전하며 11골과 1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에만 공격 포인트 28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쉐르키의 진짜 무서움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드리블,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공간 패스, 그리고 혼자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창조성까지. 이런 능력을 동시에 가진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현지에서는 벌써 쉐르키를 차세대 발롱도르 후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능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의미죠.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4,200만 유로라는 이적료가 너무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만약 현재 다른 구단이 쉐르키를 영입하려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입은 누구였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와 이유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